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생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담긴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대전 글꽃초등학교 교사 양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리 캔버스 앰버서더 2기로서 학생들과 미리 캔버스를 통해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몇 가지 이제 동료 교사, 한 옆반의 교사가 사례를 소개하거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업 사례 소개에 앞서 그 적용한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24학년도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1인 1 태블릿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실에서 간단하게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러 가지 교과목의 수업 사례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7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캔버스 하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PPT 템플릿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저는 PPT뿐만 아니라 인물 소개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 자료에 대해서 학습하며 그 마지막 차시로서 알리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과 먼저 원하는 인물을 정한 뒤에 그를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그 매체 자료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싶은지 떠올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조사하도록 한 뒤에 미리 캔버스 동영상 템플릿을 활용하여 제작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패드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에서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내용들을 저는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뭐 패들렛이나 띵커벨 보드를 통해 모았는데,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미리 캔버스 자체에도 그 공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나누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한 학생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것이어서 약간의 오탈자가 있어도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조금 길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 동영상 자체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서 조사한 내용을 직접 넣고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컷 만화입니다. 네컷 만화는 이제 저는 이 국어 시간에 활용했는데요. 5학년 2학기 국어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말을 이제 소중히 다뤄야 되는 이유를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 차시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를 만화로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리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뭔가 직접 그리라고 하는 경우 보면은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5분 만에 이렇게 그려서 다 선생님 저 다 했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조금 모든별로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조금 퀄리티 있는 작품을 다 같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이 미리 캔버스의 AI 기능을 활용하여 네컷 만화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별로 주제를 하나씩 정했습니다. 그 우리말을 올바르게 알리는 상황에 대한 주제를 정한 뒤에 모둠에서 모든 번호에 맞춰서 이제 컷별로 한 컷씩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때 그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물이 이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 이제 교실 한쪽에 크로마키 천을 한쪽에 설치해서 직접 뭐 예를 들어 뭐 걸어가는 모습 아니면 뭐 하는 모습 이런 걸 아이들이 직접 찍은 뒤에 AI 도구로 이제 그 모습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한 컷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 아까 AI 도구를 활용하여 이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찍은 모습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배경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도 배경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배경 제거를 해서 자신의 모습을 넣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배경 자체도 그 배경 제작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캔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 컷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맡은 컷을 이제 아이들이 만든 내용을 모둠별로 이렇게 조합을 하여 만화를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세 번째 학원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하기를 만든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여기는 헬스장이라고 아이들이 가정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꾸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있는 요소랑 자기 얼굴을 합친다던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말을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홍보하는 이렇게 만화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만화 만들기는 사실 저는 국어 시간에 활용했지만 뭐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신문입니다. 앞서 이제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서는 이제 역사를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이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이제 삼국시대부터 6.25 시대까지 그 넓은 방대한 양을 배우게 돼서 교육과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 아이들과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역사 신문을 조금 이제 미리 캔버스를 통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이제 넓은 시대 중에 어떤 시대를 정할 건지 모둠별로 정하고 그 뒤에 이제 인물을 정한 뒤에 인물에 맞는 이제 사건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문에 맞는 부분을 정하도록 하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쓸 사람, 아니면 광고를 쓸 사람, 아니면 뭐 가상의 인터뷰를 할 사람 등등을 한 명씩 정하여서 이제 맡아서 제작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혼자 AI 드로잉을 이용하여 만화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거는 가상 인터뷰를 쓴 것인데요.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AI 라이팅에서 뭐 이렇게 AI 라이팅에서 뭔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거를 작성해 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건 뭔가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요약해 주는 기능이랑 맞춤법 검사의 기능도 있어서 저러한 내용을 아이들과 활용하여 인터뷰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배경 제거나 아니면 배경 제작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상의 광고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아이들에게 역사 신문을 완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시대에 맞게 그 역사 신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저는 역사에서 활용했지만 역사 신문뿐만 아니라 뭐 과학 시간에 단어를 정리한다던가 국어 시간에 뭐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에 대해서 설명한다던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화인데요. 이 시화는 저는 이제 국어 시간이랑 사회 시간이랑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학년 2학기 시간에 역사를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제강점기를 배우다 보면 여기 항일 문학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나오면서 저항시나 저항시인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또한 이제 5학년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시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융합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학생들에게 저항시가 뭔지 알아보고 저항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시화를 완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시화라는 게 단순히 뭔가 배경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의 뭐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 등을 이해해야 적절한 시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한 뒤에 이렇게 시화를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AI 도구 이제 AI 드로잉 중에 이제 배경 제작하기 기능이 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실과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실과에서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인지, 어떤 영양소가 있고 그거와 연관지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식사를 조금 이제 점검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인기 있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식사 자체가 급식이다 보니까 그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그럼 우리가 한번 직접 균형 잡힌 급식 메뉴를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단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원하는 급식 메뉴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어요. 근데 단순히 메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에 있는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메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급식을 식판을 채우고 그런 영양소도 같이 채우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어떤 미리 캔버스 자체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선생님 저는 이런 메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메뉴들은 이렇게 AI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학생들이 뭐 딸기나 뭐 계란찜 아니면 카레 같이 뭔가 그 미리 캔버스 자체에 있는 AI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쌀밥 하는데 위 한우 양념장이 있어요. 이게 쓴 이유는 자기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기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걸 이렇게 넣으려고 이게 드러난 그림을 만든 거고요.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모듬 과일에서 오이 담근 샐러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 만들다 보니까 샐러드나 뭐 채소 같은 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는 오이랑 당근을 좋아하니까 그게 조금 드러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급식 만들기 내용을 단순히 학급 활동으로 끝냈는데 이러한 내용을 뭐 영양 선생님께 제안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자치 회의 시간에 제안을 하는 등을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폭넓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직업 소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단순히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진로 활동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미래 세대나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이 발표되고 직업이 나올 텐데 이제 학생들이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주니어 커리어 넷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의 내용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데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AI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AI 프레젠테이션 기능 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주제를 입력하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내용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이제 공유 드라이브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제 서로 발표를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로봇 시대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뭐 어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꼭 거친 뒤에 학생들이 서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제 AI 프레젠테이션을 뭔가 역사적 인물 소개하는 자료나 아니면은 뭐 저는 진로 활동 말고 다양한 뭐 조사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한 내용에도 많이 활용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 및 이제 굿즈입니다. 이제 저희가 방학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뭔가 반 애칭이나 반 별명 그런 거를 많이 만드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단순히 로고를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기 초에 뭔가 예산이 있을 때 학생들과 이제 굿즈를 이제 조금 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캔버스와 이제 같이 이제 미리디 회사에 있는 이제 비즈하우스를 연결해봤는데요. 저는 이 비즈하우스에서 사실 전에는 뭔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리플렛 제작 같은 데서 많이 활용했는데 비즈하우스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반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이제 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저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고급스럽고 이제 기가 막힌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탕으로 프롬포트를 작성해서 뭐 이 양고기뿐만 아니라 뭐 자기네들은 뭐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학습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각자의 특성이 담긴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로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품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품이 이제 학생들이 뭐 어떤 다른 사이트에서 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그립톡도 있고 뭐 반티도 있고 뭐 머그컵, 뭐 열쇠고리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캔버스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로고나 아니면 문구 같은 거를 직접 넣어서 여기 밑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정하셔서 이제 주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 열쇠고리를 만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뭔가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3D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활용하셔서 이제 새 학기에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뭐 재밌다거나 흥미롭다던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가 직접 써놨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니네 미디캔버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일단 제일 먼저 말한 게 예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다양한 템플릿을 뭔가 한국인들이 직접 만든 디자이너들 분들이 만들어서 학생들 눈에 보기에도 예쁜 템플릿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재밌고 의미 깊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방학 시간에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나중에 미디캔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뜻깊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한 대전 글꽃초등학교 교사 양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